강원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11월 중순 시작된 3차 대유행으로 500여 명이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스키장 운영이 중단되고 해맞이 명소는 폐쇄됩니다. 지역 경기 타격이 우려됩니다. 다음 주 5세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대한 행정심판 최종 절차를 앞두고 양양군이 인용 재결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강원도형 배달앱 1단 시켜가 출시돼 속초와 정선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 내 누적 코로나19 환자 수가 오늘 1,000명을 넘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어제 동해 16명, 강릉과 홍천 각각 1명 등 환자 23명이 발생했고 오늘도 원주에서 한국관광공사 직원과 동해에서 동해병원 환자 2명, 강릉에서 1명 등 확진자 8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환자는 1,007명을 기록했습니다. 11월 중순부터 시작된 3차 대유행으로 강원도에서는 지난 한 달에 걸쳐 환자 500명이 추가됐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스키장과 해맞이 명소를 폐쇄하기로 하자 해당 시설과 도내 지자체들도 분주해졌습니다. 해당 시설과 숙박업체에는 하루 종일 환불과 취소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설원이를 스키어들이 띄엄띄엄 내려오고 리프트 탑승장에도 스키어들이 몇 안 됩니다. 스키장 방역 수칙이 강화돼 스키어들은 많이 불편했지만 앞으로는 이마저도 즐길 수 없어 아쉽습니다. 방역 수칙들을 잘 지키면서 타기는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는다니까 아쉽고 어쩔 수 없죠. 이 스키장의 경우 운영을 시작한 지 불과 2주 만에 문을 다시 닫게 됐습니다. 정부가 스키장 운영 중단을 결정하면서 도내 스키장들도 오는 24일부터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올해 대부분 스키장이 예년보다 늦게 개장해 방문객도 절반 이상씩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키장이 문을 닫게 되자 시즌권 환불과 콘도 취소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특히 한철 장사를 하는 스키장비 대여 가게 등 주변 상권의 걱정이 큽니다.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문을 닫으라고 하니 이거 너무나 힘듭니다. 이거는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마다 연말 연시를 앞두고 관광객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겨울 해변의 사정도 예년과 좀 다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변과 주변 상권은 더 썰렁하기만 합니다. 그나마 새해 해맞이를 전후해 숙박업소 등 상가들은 큰 기대를 걸었는데 이번엔 반짝 특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 예약이 거의 찼던 숙박업소엔 취소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만실 정도에서 이제 한 70% 초반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취소 이유는 이제 주로 거의 이제 코로나 이유로 이제 많이들 취소를 하셨습니다. 정부가 폐쇄를 공고한 강릉 경포와 정동진, 동해추암 등 동해안의 모든 해맞이 명소는 통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자체들은 새해 해맞이를 위해 바다를 찾는 인파를 어떻게 통제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정동진 등 모든 해변에 대하여 출입 통제를 포함한 구체적인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다 새해 해맞이를 앞두고 서울에서 강릉과 동해로 오는 KTX 승차권도 매진된 상황이어서 동해안 지자체들은 해맞이 공포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2020년을 보내며 마련한 연말 기획보도. 오늘은 자영업 몰락 시대라고 할 정도로 코로나19에 무너진 지역 경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강원도는 방역과 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 했지만 자영업은 무너지고 생산과 고용은 휘청거리는 등 지난 IMF 때보다 더 힘든 한 해로 기록됐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지역 경기가 사라졌습니다. 지난 2월 강원도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자영업부터 경기 침체의 어두운 그림자가 확산됐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자영업자 매출은 급락했고 개점 휴업이란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관광 손님도 없고 또 체육 행사도 전면 취소되고 그래서 아주 그냥 텅텅 비었어요, 식당이. 지역 경기의 마중물인 각종 지역 축제마저 줄줄이 취소되고
일부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도입했지만 코로나19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지원금을 풀고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공공일자리 현장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경기와 방역 모두 잡지 못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그래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가족끼리 하는 집들도 많고 좋은 이제 직원 하나 주고 그리고 하고 계속 집이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문 닫는 집이 많습니다. 국경 봉쇄를 비대면 방식으로 뚫어보려고 화상 수출 상담이나 도시사까지 나서 농특산물 팔아주기에 나섰지만 일회성 행사란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철원과 하천 양구 등 접경지역 상경기는 군장병 외출과 외박, 휴가가 중단되면서 끝없는 침체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또 하천이라는 지역은 갖다가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군인 위주로 장사하다 보니까 군인들이 전혀 안 나오고 다른 지역보다가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결국 강원도 경제활동 인구 10명 가운데 1명꼴인 자영업자는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화이트칼라보다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의 몰락이 고용시장으로 이어져 일자리가 사라지고 생산과 출하를 얼어붙겠다며 강원도 자체 경기 부양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콕 집어서 지원하는 빈세트형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낮은 단계에서는 전기료나 통신료 지원에서부터 높은 단계에서는 현재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임대료 지원을 이들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는. 코로나19 파고에도 묵묵히 일터를 지키는 자영업자와 노동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 전환점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향방을 결정짓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양양군은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인용 재결 결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정오가 가까운 오전 시간, 진눈깨비가 날리는 오색약수터 상가는 손님은커녕 지나가는 사람도 없이 적막합니다. 수십 년 기다린 케이블카 사업이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으로 좌초되고 올해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상인들은 벼랑 끝에 선 심정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싹 다 문 닫고 빈집이라니까. 집도 안 나가 이제는 새도. 그러니까 여기 집이 지금 여기 하는 사람들이 내 집 있는 사람들이 그냥 문 열고 있지 새들어 사는 사람은 싹 나가고 없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는 29일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강원도와 양양군의 문제 제기 뒤 1년여 만에 양측이 참석한 구술 청취 이후 집중 심리를 거쳐 위법, 부당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양양군은 이미 수차례 검증으로 합법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정부 시범 사업임을 강조하며 훼손된 등산로 생태 복원과 이동약자의 공원 이용을 위한 인용 재결 결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만큼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친환경 시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안이란 선택적 재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과잉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비례의 원칙을 어겨 위법하라. 한편 양양군 오색 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심리 당일 정부 청사 앞에서 인용 재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지 다가오는 운명의 날에 대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도형 배달 애플리케이션 일단 시켜가 출시돼 속초와 정선에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수수료와 입점비, 광고비 등을 받지 않아 도내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배현한 기자입니다. 일단 시켜 배달앱을 내려받아 음식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일반 배달앱과 마찬가지로 미리 등록된 카드로 결제할 수 있고 배달이 불가능한 식당들은 주문 후 포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가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와 손잡고 강원도형 배달앱 일단 시켜를 출시했습니다. 일단 속초와 정선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갔는데 300곳에 가까운 업체가 입점했습니다. 배달 수수료와 입점비, 광고비 등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존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던 업체들도 입점을 결정했습니다. 수수료가 없잖아요. 중개 수수료라든지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좀 다른 그 앱보다
편리하고 뭐 좀 사람들이 좀 잘 찾아서 많이 홍보가 돼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강원 상품권으로 배달앱을 이용할 경우 5에서 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신규 출시를 맞아 이벤트 쿠폰도 마련됐습니다. 강원도형 배달앱 일단 시켜가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내년부터는 도내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일단 시켜 배달앱이 기존 배달앱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충분하고 그 뒤에 콜센터라든지 이런 인력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민간 배달앱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더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원도형 배달앱이 코로나19로 시름을 겪고 있는 지역 음식점과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이영표 전 국가대표 선수가 강원FC 수장이 됐습니다. 대표 선임 직후 이영표 대표는 35년 축구 경험을 강원FC에 쏟아붓겠다고 밝혔지만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강화길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이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는 데 기여한 이영표. 축구 선수 이영표가 축구 행정가에 이어 축구 경영자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강원FC는 이사회를 열고 이영표를 대표이사로 뽑았습니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간입니다. 올해 43살인 이 대표는 K리그 최연소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이 대표는 평생의 축구 경험을 강원FC에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제가 지난 35년 동안 경험했던 제가 아는 축구를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강원FC 경영 전략을 다음 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강원FC 팬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축구 스타 출신이자 축구 행정에도 밝은 만큼 강원FC 도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대표로서 그리고 축구인으로서 잘하셨으니까 저희 강원FC 구단도 잘 운영해 주실 거라 믿고. 팬들의 이런 기대만큼 이영표 대표 앞에 놓인 강원FC의 과제는 수두룩합니다. 2017년 1부 리그 승격 이후 4년 동안 강원FC는 줄곧 5위 밖에 머물렀습니다. 성적 상승이 급선무입니다. 전용구장 건립도 시급합니다. 일단 구단주인 강원도가 시군 공보를 받아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강원FC가 역할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강원 도민 주주로 설립된 강원FC의 정체성 회복도 중요합니다. 강원도 지역 구단이지만 지역 사회와의 호흡이 원활치 않아 건강한 축구 문화를 만드는 데 실패했습니다. 끝으로 축구 경영자가 된 이영표 대표와 김병수 감독을 위시로 한 선수단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K리그 여러 구단에서 사장을 필두로 한 프런트가 선수단 운영에 지나치게 간섭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누구보다 축구를 잘 알기 때문에 이를 스스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도가 연말연시 도내 농어촌 민박과 체험마을 등 6천 곳에 대해 코로나19 방역 점검을 벌입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 소방서 등은 점검반을 꾸려 내년 2월 26일까지 농어촌 민박 5,600여 곳 등에 대해 시설 방역과 안전 상황을 점검합니다. 또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간 연말 행사나 파티 등의 모임 금지 이행에 대해 특별 불시 점검도 벌일 예정입니다. 동해 북부선의 총 사업비와 역사 신설 계획 등이 담긴 기본 계획이 조만간 고시됩니다. 강원도와 이양수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른 시일 안에 동해 북부선 기본 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설 역사의 수와 입지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설 역사는 4개에서 6개 정도로 예상되며 역사의 신설 여부와 입지에 따라 주변 상권과 관광 경기 등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척의 삼표시멘트가 발암물질 폐기물을 반입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삼척시가 반입을 잠정 중지시키고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삼척시는 삼표시멘트가 반입하는 물질은 언론에서 보도한 인산석고라는 폐기물이 아닌 중화석고라는 재활용 제품으로 밝혀졌지만 방사능이나 독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 검사를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이 속초 국립등산학교에 높이 17m가 넘는 인공암벽장을 조성했습니다. 30억 원을 들여 지은 국립등산학교 인공암벽장은 너비 15m, 높이 17.08m로 설악산 대청봉 높이인 1708m를 형상화했고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격으로 조성됐습니다. 국립등산학교 인공암벽장에서는 암벽 등반 경기인 리드와 스피드 경기, 볼더링 경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강릉 지역 지역화폐인 강릉페이를 활용해 기부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릉시는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강릉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강릉페이 충전 잔액으로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페이 앱을 통해 기부하려면 메인 배너인 사랑통 기부통을 통해 원하는 기부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해마다 연초에 지역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리던 신년 인사회가 내년에는 줄줄이 취소될 전망입니다. 강릉 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는 만큼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신년 인사회를 내년 초에는 개최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